12화가 방송되었는데요. 정말 뒷목 잡게 하는 장면들이 여러 곳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압권은 바로 천수 부인 강소연이었는데요. 갑작스런 장수 사망에도 장례식조차 참여하지 않은 그였죠. 이에 흥수는 분노했었는데요. 어떻게 형이 사망했는데 얼굴조차 보이지 않냐는 것이었죠. 결국 이 모든 화살은 천수에게 쏟아지며 고스란히 감내해야 했습니다. 천수는 가족들을 본 지 오래된지라 그들을 만나기 위해 출국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평소 연락조차 없던 강소연이 한국에 입국했다며 천수에게 전화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가 입국한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천수와 이혼을 하고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갑작스런 이혼 통보에 천수는 정신이 혼미해지는데요. 그의 잘못이라고는 처자식을 위해 한눈 팔지 않고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이혼 통보였던 것이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장수가 사망했으니 천수에게 남겨진 지분을 돌려받아야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술도가를 처분한 후 자신 몫을 달라는 것이죠.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할 수가 없는데요. 천수는 상속분은커녕 술도가는 부채가 더 많았다고 얘기합니다. 게다가 형수가 돈을 끌어오지 않았다면 이미 공중분해되었을 거라고 얘기하는데요. 모든 형제가 다 동의한 일이니 더 이상 관여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죠. 하지만 이혼 선언을 한 강소연은 한 푼이라도 더 챙기는 것이 중요하기에 천수 말이 들리지 않는데요. 이미 주변의 부동산 시세까지 파악하고 온 그였죠. 범수까지 나서서 이혼을 말려보지만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급기야 강소연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리는데요. 납품건으로 LX 호텔을 방문한 광숙을 찾아가죠. 그런데 첫 만남에도 무례함이 도를 넘어 성격 좋은 광숙을 기함하게 만드는데요. 결혼한 지 10일 된 광숙이 술도가를 넘겨받는 건 맞지 않다는 것이죠. 급기야 술도가를 팔아서 지분을 받아야겠다고 막무가내로 우기는 그인데요. 화가 난 광숙은 100억에 사겠다는 사람 있으면 데리고 오라고 하죠. 그럼 얼마든지 팔겠다고 소리칩니다. 물론 이는 화가 난 광숙이 그냥 한 말에 불과하죠. 광숙이 형님임에도 남편이 사망했다는 이유로 개무시하는 동서인데요. 천수는 기러기 생활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며 귀국할 것을 여러 번 권유했었죠.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맏며느리 노릇 따위는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런 그가 장수가 사망하자 지분을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광숙은 장수가 사망한 후 너무나 바쁜 나날을 보냈는데요. 아마도 고통을 잊기 위해 더 바쁘게 생활한 것이 아닐까 싶죠. 시간적 여유가 많다 보면 장수 생각이 떠오를 것이고 자신 처지를 비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강소연은 출국을 앞둔 천수 앞에 왜 나타난 것일까요? 어쩌면 천수가 그곳에 오는 걸 막기 위한 것이 아닐까 생각되죠. 나타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기러기 생활을 해왔는데요. 게다가 강소연은 한국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죠. 어쩌면 다른 남자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동거를 하고 있을 수도 있죠. 강소연은 천수를 보고 남처럼 느껴진다고 하는데요. 바람 피우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하죠. 두 사람이 함께 한국에 들어온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쩌면 두 사람이 함께하는 장면을 형제 중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을까 싶죠. 이것만큼 통쾌한 일도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천수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와 이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석이 광숙에 대한 오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요. 때마침 산책을 나왔던 동석이 강소연과 광숙이 다투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죠. 독고타기 했던 말들이 점점 맞아들어가는 상황이라 점점 더 찜찜해지는 동석입니다.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동석은 독고탁에게 저녁 약속을 제안하는데요. 그리고 마광숙에 대해 다시 한번 물어보죠. 그런데 인간적으로 독고탁이라는 인간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아무리 장광주 때문에 술도가가 미워도 그렇지 뒷감당을 어찌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마광숙을 꽃뱀 취급하는데요.
장수랑 결혼한 것도 돈 때문에 접근한 것이라고 하죠. 게다가 장수 죽음에 광숙이 관여되어 있을 수 있다는 음모론까지 제기하는데요. 멀쩡한 한 여자를 살인자로 만드는 이자야말로 정말 무서운 인간이죠. 신라 주조가 영세술도가에 밀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력으로 경쟁해야 하는데 실력이 안 되니 음모론으로 경쟁사를 제거하려 하는 것이죠. 예고편에서 광숙은 선을 보러 가는데요. 강수가 집에 들어오는 조건으로 엄마랑 약속을 했기에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숙은 화사한 핑크색 투피스에 발랄한 모습으로 맞선 자리로 향하는데요. 그런데 그 장소가 LX 호텔로 보이죠. 광숙이 맞선 보는 뒷자리에 동석이 앉아 있는데요. 도대체 그는 그 자리에 왜 앉아 있는 걸까요? 동석은 광숙에 대해 시끄러워서 싫다, 수다스러워서 싫다 등 싫은 이유를 대고 있는데요. 어쩌면 자신도 모르게 스며드는 광숙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죠. 동석은 광숙을 알게 된 후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요. 와인 말고 다른 술은 쳐다보지도 않던 그가 다른 술을 찾고 있죠. 이것 외에도 평소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것보다 혼자서 음악을 즐기던 동석인데요. 어찌된 일인지 무료함을 느끼는 그입니다. 아마도 동석은 맞선 자리에서 보인 광숙의 행동을 통해 오해가 풀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광숙의 가장 큰 장점은 밝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선자리에 나온 이유를 말하며 정중하게 사과를 할 것 같은데요. 엄마와 한 약속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말이죠. 동숙은 아직 남편을 사랑하고 있고 다른 사람을 만날 생각 같은 건 전혀 없다고 말할 것 같은데요. 게다가 남편이 남겨준 술도가를 잘 키워보고 싶다고 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대방 또한 마음 상하기보다는 광숙의 진솔한 사과에 너그러이 용서해주지 않을까 싶죠. 동석은 광숙 행동에 깜짝 놀랄 것 같은데요.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까지 드는 것이죠. 자신이 본 광숙 행동은 꽃뱀이 아니라 천사에 가까운데요. 평소 찜찜한 걸 싫어하는 동석은 광숙에게 오해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신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 말만 듣고 오해했었다고 말이죠. 결국 동석은 독꽃 탕말이 모두 거짓이었음을 알게 될 것 같은데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동석은 독꽃탁에게 전화해 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광숙에 대해서 그렇게 안 좋게 얘기했냐고 말이죠. 갑작스런 동석 추궁에 몹시 당황하는 독꽃탁인데요. 상황 모면이 필요한 독꽃탁은 자신도 오해를 한 것 같다며 미안하다고 말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석은 두 번 다시 광숙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며 경고를 할 것으로 보이죠. 머지않아 김원장 정체도 드러날 것 같은데요. 진정한 꽃뱀은 따로 있었죠. 흥수는 김원장을 부잣집 딸로 알고 있는데요. 강남의 집은 물론 부모도 상당한 재력가인 것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알고 보면 김원장은 딸까지 있는 이혼녀인데요. 남들 앞에서는 딸에게 엄마라고조차 부르지 못하게 합니다. 철저히 미혼 행세를 하고 있죠. 그런데 흥수가 광숙에게 김원장을 소개시켜주는 자리를 갖게 되는데요. 댄스 학원에서 프로포즈를 하더니 인사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죠. 광숙은 피아노를 전공한 김원장에게 어느 대학 나왔냐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당황한 김원장이 광숙에게 발끈하는데요. 첫 만남의 대학을 묻는 것은 신뢰가 아니냐는 것이죠. 당황한 광숙은 미안하다고 사과하는데요. 친구 중에 피아노를 전공한 친구가 있어서 혹시 아는 사람이 있을까 하고 물어본 거라고 말하죠. 그런데 김원장이 왜 발끈한 것일까요? 분위기상으로 보아 김원장은 대학을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의 이력 모두가 사기가 아닐까 생각되죠. 그렇다면 돈 없는 흥수에게 왜 접근한 것일까요? 흥수가 돈이 없다는 건 김원장도 알고 있죠. 김원장 또한 술도가를 노리고 접근한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에게 빠져있는 흥수에게 대출사기라도 벌이려고 하는 것일까요? 머지않아 김원장 사기가 시작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체가 드러나기 전에 한탕하고 도주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